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뛰거나 걷는 아침 운동하시면서 저희 방송 듣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달리기에 취미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최근에 베를린 마라톤에서 화제가 된 이 영상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번 베를린 마라톤에서 엘리우드 킵초게 선수가 자신의 종전 세계 기록을 무려 30초나 단축한 2시간 1분 9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 소식과 함께 킵초게 선수의 전담 급수 요원에게 관심이 쏠렸는데요. 보통 마라톤 대회를 보면 선수들이 급수대에서 달리는 속도 때문에 물병을 잡으려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못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중년의 급수 요원, 전력 질주하는 킵초게의 손에 정확하게 물병을 전할 때마다 매번 나라를 구한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급수요원 덕분에 기록 단축도 가능했다라고 하는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좀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잔잔한 울림으로 전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월 6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향기로운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이 있었는데요. 이번 국감 시작부터 이른바 쌀 국감이었다고요? 네, 올해 농식품부 국정감사의 화두는 정말 단연 쌀이었습니다. 그만큼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은 수요 초과 쌀 의무 모임, 즉 쌀 시장 영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쌀값 문제를 해결하려면 벼 재배 면적 감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는데 방법이 좀 각기 달랐습니다. 특히 이번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이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이 김 비서실장은 국감 전날인 3일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11년 태국이 시장격리 의무화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태국에서 쌀 공급이 과잉되고 또 재정이 파탄나 경제가 거덜난 적이 있다며 국민 모두가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의 질타가 우선 이어졌는데요. 윤중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국은 당시 시가보다 40에서 50% 비싸게 쌀을 매입해줬지만 우리나라는 시장 정리를 하더라도 생산량 조정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며 농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도 되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정한근 농식품부 장관은 시장과 과도하게 괴리된 정책은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항수 국민의힘 의원은 비서실장이 내용도 모르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태국의 사례를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스럽고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 관련 보고서를 놓고도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달 30일 농경위원회이 공개한 쌀 시장 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두고서도 이렇게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 농경위원회에 따르면 벼 재배 면적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3%씩 감소할 전망이지만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감소폭이 연평균 0.5%로 둔화하고 그래서 초과 생산량 규모도 2022년 약 25만 톤에서 2030년 64만 톤으로 증가할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농경위는 이를 전량 매입 처분하는 데 2030년까지 예산이 연평균 1조 443억 원 소요될 거라는 추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차가 뚜렷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보고서를 양곡관리법 개정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근거로 보았고요. 네. 이양수 의원은 그래서 이 돈을 가난한 농민을 위한 보조금이나 직불금에 투입하는 게 낫지 않냐는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고 또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즉 쌀 생산조정제를 법제화해서 생산을 조정하자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궁금하네요. 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2021년 산지 쌀값이 수학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10만 톤 늘리고 매입 시기가 이미 앞당겼다면서 시장 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등 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우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정 장관은 지난 9월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에 최대 물량인 45만 톤을 수학기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쌀이 수급 균형을 이루고 밥쌀 재배 면적 감축과 국내 수요가 많은 가루쌀, 밀, 콩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 직불제 등을 도입하고 쌀 소비 확대에도 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또 말을 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분지미, 즉 가루용 쌀, 이 쌀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일반 쌀보다 10% 비싸게 계약 재배해서 이를 이용하는 제빵업체가 전국에 12곳 있다며 또 자기 자신도 여러 번 먹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모두 정부가 내년 도입할 전략작물 직불제에 대해선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네요. 네, 정부는 내년에 논의 벼 대신 분질미, 밀, 콩을 재배하면 1헥타르당 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주는 이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하고 예산 7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질미, 즉 가루쌀을 2026년까지 4만 2천 헥타르 늘린다는 계획만 해도 이 현장에서의 연구개발과 시제품 개발 애로로 순탄치만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안으로 아예 이 전략작물 직불제 대상 품목과 규모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가 됐습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벼 생산 조정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통합적인 구상이 나와야 된다고 했고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매년 쌀 20만 통이 과잉되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전략작물로 한정할 게 아니라 타작물 재배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정황근 장관은 조사료 등이 전략작물 직불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달라는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 쌀 문제 외에도 현안들이 많이 있었죠. 네, 우선 정황근 장관은 최근 강원, 경기 지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과 인근 지역 양돈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또 전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사항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해 추가 확산을 방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농업재 관련해서 네. 이 9월 태풍 흰남노와 남마돌의 신속한 피해 조사와 평가를 통해서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김장철 대비 배추 등 주요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고 또 낙농제도 개편안에 따라 제도 개편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어떤 대책들을 주문했습니까?
네, 우선 의원들은 정부가 급격하게 오르는 농업 생산비를 지원해서 농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면세율은 약 80% 오르면서 이제 일반 석유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어기고 민주당 의원도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보면 무기재배료 차익 지원은 올해보다 800억 원이 줄었고 면세 지원 예산은 하나도 책정되지 않았다고 또 지적했습니다. 농업 예산 홀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임기 내 공직불제 예산을 5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직불제 예산보다 2조 6천억 원이 늘어나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며 2026년까지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이 1조 원가량 늘어난다고 한 이 기재부의 국가재정 운영계획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직불제 예산 증대에는 의지가 없는 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또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농축산물을 물가상승 주범으로 호도하는 정부의 이 물가 안정 대책에도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잘못된 할당 관세 정책으로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추진한 할당 관세 인하 정책에 든 재원을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면 생산비를 낮춰서 가격 인상 요인을 완화하는 대안도 검토해달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또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주차른 민주당 의원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있는 458개 대표 품목 중에 가중치 상위 15개 품목에 농산물은 단 한 개도 없고 또 사과, 수박, 마늘은 원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커피, 빵, 맥주보다도 가중치가 낮다면서 이 정부는 애꿎은 농산물을 물가주범 상승으로 만들면서 물가 상승 주범 만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 측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네요. 네, 북한이 그제 오전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는데요. 이 우리군과 연합훈련을 마치고 돌아갔던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다시 동해로 돌아왔습니다. 레이건 항모 강습단은 이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 함재기 등을 번갈아 띄우며 무력을 과시 중에 있습니다. 이는 어제 양국 국방장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라고 합참은 밝혔는데요. 여기 오늘은 일본 해상자위대 역시 합류해서 동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오늘 새벽 뉴욕에서는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가 소집된 후 이 성명 채택 관련해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 대북 제재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효적인 대응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신 한미 북핵 차석 대표는 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이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안보리 바깥에서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었는데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근데 북한 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발사한 우리 측 미사일이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북한 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우리군이 발사한 미사일 중 한 발이 발사 직후 정상 비행하지 못하고 추락을 했습니다. 이 탄도와 추진체가 분리된 채 이 발사 지점보다 1km 정도 떨어진 이 공군 골프장 안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화염과 폭발음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바로 근처에 군부대 건물이 있어서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군은 탄두가 폭발하진 않았고 이 미사일 추진자가 연소하면서 화염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강릉 시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아침 7시가 될 때까지 아무런 공식 발표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야 할 것 없이 군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완전한 작전 실패이자 늑장 대응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안보실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네. 또 강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굳이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 하나 없이 무작정 엠바고를 취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가 정치권에서는 도마에 올랐군요. 네, 한겨레 신문은 어제 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모두 12차례의 정례 임시회의를 열었는데요. 원래는 여기서 이 감사원의 감사 정책이나 주요 감사 계획, 결산, 징계 문책 처분 등을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 감사위원회 회의 의결 목록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원이 감사 착수 필수 요건을 거치지 않고 감사를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그 해당 사안은 상시 공식 감찰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이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 어제 오전 대통령실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뉴스원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건데요. 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감사원이 독립기구여서 이 대통령실 인사에게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왜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라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 추진한다는 뉴스가 또 들어와 있네요. 네, 행정안전부는 어제 민주당 지도부에 이 정부가 준비 중인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밑에 차관급의 가칭 여성가족본부를 신설하고 네. 그 여가부 기능을 여기에 넘기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을 하고 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중에 이 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 같은 경우에는 흔쾌히 동의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다만 여성가족부를 본부로 격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1개 부서로 축소되면 협업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 같다라든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당역 살인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고요?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자라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앞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라고 평가했고요. 또 지난 영미 순방 때 그리고 해리스 미 부통령 접견에 이어서 한미 정상 간 의견 교환이 또 이뤄진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에 대한 IRA 예외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세부 지침이 조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네. 이 최소한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의 전기차는 이 미국 전기차와 같이 보조금을 주도록 하거나 IRA 적용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이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 어렵다라는 게 이 대책 관측이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에도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자체가 진전된 협력 의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물가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식 물가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고요? 네. 이 밥값이 비싸졌다 했는데 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이 통계청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5.6%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외식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이 1년 전보다 무려 9%가 오르면서 이 30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습니다. 김밥과 햄버거, 자장면이 13% 전으로 뛰었고요. 네. 또 김치찌개와 치킨값도 모두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각종 서비스 물가도 역시 14년 만에 최대폭인 4.5% 올랐고요. 이 농축수산물마저 이 배추와 무가 100% 가까이 오르면서 총 6.2% 뛰었습니다. 이 전체 물가 상승률 자체는 7월 6.3% 이후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서민들이 실제 지출 목록을 하는 그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번 달이 꼭 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 석유값이 떨어진 영향을 빼면 다른 물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고 또 불안 요소도 적잖아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피부 미용 주사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최근 피부 미용을 위해서 이 줄기세포 배양액에서 추출한 엑소좀이라는 물질을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주사 시술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 시술을 받았다는 각종 후기와 함께 이 피부 재생, 탄력 개선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이 병원 홍보물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사제로 쓰이는 제품은 모두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엑소좀 제품은 화장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의약품은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목 허가 절차와 함께 이 제조 공정의 멸균 여부 등을 지켜야 하는데요. 이 화장품은 이런 절차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주사로 피부에 직접 주입됐을 경우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더 황당한 것은 이 식약처 내부에서도 이 제품을 화장품이냐 의약품이냐를 놓고 이 의견이 갈리면서 네. 이 담당할 소관 부서조차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술이 이어지고 있을 텐데요. 네. 하루빨리 당국이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대학들이 요즘에 재정난이다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네. 총장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라는 뉴스가 또 있군요. 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위기에 처한 사립대 총장들이 평균 1억 6천만 원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최고 연봉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경동대 총장으로 4억 3천만 원을 받고 있었고요. 이어 백석대 총장이 4억 2천만 원, 이 포항공대 총장이 3억 7천만 원, 한림대 총장이 3억 4천만 원 등 순이었습니다. 4년제 사립대 중 4억 원 이상의 총장 연봉을 지급하는 학교는 2곳, 3억 원대가 4곳, 2억 원대가 17곳이었고 나머지도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이 부실대학 총장들도 억대 연봉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최근 5년간 운영 부실로 인해 이 교육부가 재정 지원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 중 이 자료를 제출한 곳의 이 총장 평균 연봉이 1억 1천만 원이었다고 하고요. 최고 연봉은 1억 7천만 원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네.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가짜 휴대폰을 맡기고 편의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담배를 훔친 40대 남성 구속이 됐습니다. 네, 전국의 편의점을 돌면서 가짜 휴대폰을 맡기고 1,500만 원 상당의 담배를 훔쳐간 40대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대구와 대전 등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뒤에 계산을 하지 않고 이 모형 휴대폰을 맡기면서 나중에 그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이 남성은 많게는 한 번에 70만 원 상당의 담배를 가져가는 등 총 20차례 넘게 담배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나이대 직원들이 일하는 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놨는데요. 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범행에 사용한 모형 휴대폰 그 자체도 매장에서 훔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편의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요. 2달여 만에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여죄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참 걱정스러운 뉴스인데요. 코로나19가 아이들의 발달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뉴스네요.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참 말을 배우고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이 마스크를 쓰고 집에만 있는 날이 참 많았는데요. 네. 이러다가 아이들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실제로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서울시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영유아들의 언어와 인지 발달 문제를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JTBC가 입수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서울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0에서 5세 아이들 454명을 조사한 결과 인지 발달 평가 결과는 약 25%, 언어 발달 평가 결과는 약 35%가 위험군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또 연구진이 정밀 진단을 한 결과 약 35%는 전문가의 치료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조사 내용을 더 분석한 뒤 다음 달쯤 이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34,739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요.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끝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는 333명으로 전날보다 20명 줄었고요. 사망자는 16명이 나왔습니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등산객이 많아지는 계절, 산악사고도 증가합니다. 사고 원인은 대부분이 실족, 추락, 안전수칙 불이행 등 자신에게 맞지 않은 무리한 산행과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쳐야 하며 2사람 이상이 등산을 하되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을 해야 합니다. 산에서 발생하는 골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낙상입니다. 등산화끈만 제대로 매도 낙상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산에 올라갈 때는 끈을 다소 헐겁게 매고 내려올 때는 끈을 꽉 매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어요. 변호사님 계신 지역 어때요? 지금 주변에 콧물 흘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때문에. 네. 네, 아침 저녁은 너무 추워요. 다들 그래서 네. 감기 많이 걸리셨고. 근데 이렇게 날씨가 이제 서늘해지니까 더 좋은 거는 이제 땅도 잘 마르고 벼베기도 아주 좋은 또 이제 환경이 됐습니다. 일하기는 좀 수월해졌다는 말씀이신데 감기 환자가 늘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인데 예. 요즘에 아이들이 감기에 좀 걸려서 병원 갔더니 깜짝 놀랐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죠.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죠. 다들 코를 훌쩍이시더라고요. 예. 공통적인 증상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 좀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추수 앞두고 지금 이렇게 좀 선선한 날씨가 벼베기에는 좋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요. 지금 벼베기 아주 좋고요. 네. 어쨌든 간에 농사일을 하는 데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벼베기 할 때 이제 또 이게 너무 더우면 일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특히 이제 세찬 먹을 때 이게 이제 잘못되면 음식이 좀 잘못될 가능성도 많이 있고 한데요. 예.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이제 일할 때는 되게 좋은 지금 온도거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예전에는 그 들판에 허수아비들 서 있었잖아요. 예. 요즘에 농촌에도 이렇게 막 허수아비들 세워두고 그러세요? 우리 이렇게 논에 이렇게 벼베기 때 보면 허수아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요즘은 벼 있는 데보다도 밭에 많이 있습니다. 논에 없고 밭에 있다고요?
예, 새가 옛날에는 참새가 엄청 많았었죠. 네. 근데 농촌에 참새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참새보다도 이게 과일을 먹는 이제 다른 새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우리 뭐 깨밭이라든지 아니면 사과밭, 까치 같은 것들도 사과 먹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 허수아비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허수아비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 한평군에서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막 앞두고 국향 허수아비 공모전 개최한다고 하네요. 와우, 재밌겠는데요? 변호사님 하나 만들어서 좀 출품해 보시겠어요? 저 지푸라기로 좀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아이디어의 허수아비가 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사건인지 사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려 뭐니 해도 수확한 벼는 가을빛에 바짝 자연건조 혀줘야만이 밥맛이 끝내주는겨. 우리 벼는 무엇이냐, 이 무농약 청정벼니께 도로에 쫙 깔아둘게 마음이 뿌듯하네. 아이고 큰일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자야겠구먼. 여보세요? 철수 아버지 맞으시남요? 아유 그런디요. 누구신디요? 저 윗마을의 영희 엄마인데요. 아니 이것이 뭔 일이래요? 지는 벼 수확한다고 콤바인 싣고 논에 가는 길인데 철수 아버지가 도로에 빽빽하게 벼를 널어놔서요. 오더가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얼른 좀 치워줘요. 아니 뭔 소리여. 아니 동네 사람들 벌써 다 헌수학 지금 해야 하면서 너미 부지런히 널어놓은 벼인데 어째 치우라 말아 그라요. 참 별일이구만. 참 답답하네요. 벼를 넣으려면 양심적으로다가 차가 다닐 수는 있게끔 도로 한쪽에 널어야지요. 어째 저래 양쪽을 다 막고 큰 소리요 지금. 긴 말 필요 없이요. 후딱 나와서 벼 좀 치워요. 치워. 우리 지금 바쁘니까. 아니 뭐요. 자는 사람 깨워서 뭘 나와라 말아요. 아니 내는 못 나가. 응, 내 벼는 소중하니까 거기서 쭉 자연건조 시킬 거구먼. 뭐여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니 자연건조를 시키고 싶으면 그댁 마당에다가 널던지 해요. 안 그래도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저기 시내 어디냐 그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어디에다 자연건조인가 모시긴가 시킨다고 널어놔서 욕먹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아이 나는 알 바 아니여. 그려요? 그러면 우리는 수학도 못하고 일하고 있은 게 자 마지막 경고허요. 나와서 치울겨 안 치울겨? 안 치워. 안 치울겨. 그러면 철수 아버지 후회하지 말아요. 전화 끊지 말고 어디 잘 들어봐요. 이래도 안 치울라나 내 잘 볼게요. 이게 뭔 소리여. 내 소중한 자연건조 무농약사를 차로 아라리 밟고 지나가는 게 지금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아니 절대로 용서 못해. 아, 또 이러한 갈등이 발생을 했군요. 일단은 네. 꽁트 내용만 듣고 보면 문제의 원인 제공은 철수 아버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땅도 아닌데 이제 벼를 도로에다가 널어서 말렸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많죠. 많아요. 많고요. 네. 지금 대부분의 이제 벼를 베고 나면 그 벼 건조기가 따로 있어가지고 기계를 활용해서 이제 건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도로에 널어서 말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자연 건조 시키신다고. 네. 네, 뭐 건강에는 되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자연 건조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를 어쨌든 간에 차가 다닐 수 있는 만큼 남겨놓고 하셔야 되는데 가끔 그걸 다 막는 분들이 계세요. 아하.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다툼이 많이 되죠. 어쨌든 뭐 벼를 널어서 이제 도로를 막은 상황에서 치워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이제 안 치워주었잖아요, 철수 아버지께서. 네. 어쨌든 이거 뭐 좀 전적으로 잘못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죄가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도로를 막아버리면 일반교통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도로를 이제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도로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냥 차가 못 가는 것만 생각하면 일반교통방해죄인데 지금 여기 또
다른 분도 별을 베야 되잖아요. 또. 네. 그 별을 못 베게 하니까 또 업무방해죄가 같이 성립됩니다. 두 개가 적용이 되는군요. 시골에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벼 문제이기도 한데 가끔 가다가 이제 서로 이제 다툼이 생겨가지고 논을 간다고 하면서 논 갈면서 나오는 흙을 이렇게 도로를 막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부러.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교통 방해하고 업무 방해 이게 굉장히 많이 성립하고요. 혹시 저희가 이제 가끔 그런 사례도 하기도 하는데 여기 내 땅이니까 지나가지 마세요. 지나가려면 돈 내세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통행료를 뭐 요구하시는. 네. 예, 그런 경우까지 이게 다 비슷한 사안들이 일반 교통방해, 업무방해 다 처벌받습니다. 그럼 만약에 도로를 다 막진 않고요. 뭐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좀 치워놓고 한다면 요거는 뭐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뭐 도로 차가 지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처벌 대상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단지 이제 지나가는 게 이제 우리가 정말 막 한 5cm, 1cm 막 이렇게 짧은 공간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지나가야 된다고 하면은 네.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그래서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만 터놓으면 된다. 예,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사례에서 보면 어쨌든 이제 치워달라고 했는데 안 치워주니까 화가 난 영희 어머니가 그 벼 위에다가 그냥 차로 벼를 다 밟아버렸어요. 예. 요것도 처벌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벼가 우리가 또 이제 그 물건이잖아요. 네. 재물. 네. 그래서 이거 그렇게 밟고 가버리면 이제 손괴죄가 성립될 수가 있어갖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상태를 보면 고지도 했고 도저히 안 치워주니까 내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좀 급하잖아요. 이게 벼 베는 거는 시기가 중요하니까 또 농사 같은 경우는요. 네네.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당방위나 뭐 이런 걸로 정당 행위라든지 그래서 처벌을 안 받으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남의 벼를 그렇게 훼손하는 거는 처벌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재물 손괴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만약에 그렇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지금 영희 어머니는 그냥 얘기하고 밟은 건데 이제 모르고 밟았다. 이거 나는 거기 있는지 몰랐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그러니까는요. 모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너무나 이렇게 넓게 넓어놔서 모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모르고 이제 그걸 밟고 지나가셨다고 하면 진짜로 모르셨다고 하면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는 있습니다. 민사는 사실 이제 지역에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제 왕복 대부분 이제 가는 길 하나 오는 길 하나 2차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곳에 고추나 벼 많이들 좀 말려 놓으셨더라고요. 운전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고추 같은 경우에는 그 위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 버리면 진짜 상품 가치가 아예 없어지거든요. 뭐 고춧가루 돼버리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고추는 진짜 한번 밟고 지나가면 완전 그 상품 가치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진짜 소송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고춧값이 워낙 비싸서요. 근데 이제 저기 지역의 시장들 가보면 특히 이제 도매시장 같은데 주차장에 농작물들 많이 널어 놓으셨어요. 요거 합법이 아니잖아요. 불법이죠. 거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 목적과 용도가 있는 거고 또 거기 토지 소유자가 전혀 이제 거기 개별 소유자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농협에서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널면 안 되고 단지 이제 넣는 것을 이제 그냥 뭐 묵시적으로 이제 말은 안 하지만 그냥 놔두긴 하지만 그래도 그 운영에 방해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곳에 넣을 때는 좀 이렇게 문의도 좀 해보고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널어서 말리는 게 중요할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사건 한쪽은 이제 도로에 벼를 널어서 차량 통행을 막았고 한쪽은 안 치워주니까 벼를 밟아버렸어요. 요거 이제 어쨌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또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서로 원만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법률적으로 충돌해봐야 서로 시간만 보내고 결국은 비용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도로 반쪽만 차지하도록 벼를 널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벼 훼손된 거나 이런 거는 금전적으로 서로 원만하게 배상을 하고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소송을 가더라도 이거 일단은 뭐 벼 널어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막았던 그런 실수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도 상당 부분 감액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확철이기 때문에 건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쟁 줄이려면 어떤 주의가 좀 필요할까요? 우리가 수확철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차량 소통이 가장 적은 도로를 활용하셔서 넣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동네에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다음에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 남는 공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한테 허락을 구하고 이제 주차장 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그거 널어 놓으시면 꼭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뭐 이렇게 잠깐 쉬실 수는 있겠지만 직접 그 자리에 머물면서 좀 관리를 하셔야 피해를 덜 보지 않을까. 농민분들 꼭 그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좀 그 벼나 이런 걸 말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모양인가 봐요.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조기에 말리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네. 우리가 이게 벼를 말릴 때 보면 평평한 곳에 말리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많이 활용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럴 때도 그거를 이제 그 물이 들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건조 중이니까.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도로는 평평한 도로에서 하는 게 너무 좋은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아무래도 서울과 달리 시골은 그 도로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분쟁이 생기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는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지자체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남는 공간들이 있어요. 빌려주면 아까 되겠네. 도매시장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해졌는데요.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내일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높은 산지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낮 기온 평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낮아서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가 되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5도에서 23도 정도가 될 것으로